네, 후보자분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같은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학교 교육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은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금 이제 교육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펼쳐질 학교의 모습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의 변화는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지금도 이제 이번 질문도 기호 2번 안봉환 후보께서 답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또 제가 먼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과제, 정책, 이런 이야기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교육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을 들어보니 몇몇 특목고의 경우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등교 수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면대면 교육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막대한 교육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먼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가만히 있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전 사회적, 전 국가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선전하는 그런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에 정교조 인천주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지향의 과제는 바로 또 학교 자치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교조 인천지부의 노력으로 학교 자치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상의 학생의 교사의 실질적 권한이 아직은 약합니다. 조례를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학교 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교장 선출 보직제 시범학교라든가 승진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분해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분해 강화. 교장이 독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분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2년간 모든 분해를 방문해서 학교장과 마주 앉아 단체 협약 이행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교장들을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의 학교행정 업무 경감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육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해야죠. 대면 수업해야죠. 이런 병행은 수업 준비의 부담감을 아주 늘렸습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도 요구되고 있고요. 코로나는 과거보다 공문이 더 많이 쏟아지게 만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상관없이 교사의 학교행정 업무 경감은 당연히 우리 정교조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맞춰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안봉훈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교실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학교 자치를 확대해야 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교사분들의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요, 기호 1번 하동혁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마 세 후보가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안봉훈 후보가 지금 다 가지고 거의 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대한 학교나 가밀 학급을 해소하는 거 그리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학급당 숫자가 20명 이하로 감축되는 것은 가장 이렇게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이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금 사실 코로나 위기는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재앙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은 그 속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퍼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는 그 이후에 발생한 그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와 생태 환경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지의 문제도 아니고 교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인류의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생존 필수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교육과 환경 생태 교육을 엄청 강화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것들을 필수, 이수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어떤 필수 교육 과정을 편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 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는 이 사실 국가가 그 국가의 책무인 돌봄을 사실은 국가는 그동안에 방치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돌봄은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교육감에게 지난번에 11월 말까지 돌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한다는 공문을 모든 학교로 내려보낼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 업무에서 일단은 돌봄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교사, 학부모, 돌봄 노동자, 지자체 이러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인 돌봄 체계를 만드는 이것을 꼭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동혁 선생님께서도 이제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는 이제 같이 공감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코로나19가 또 이제 기후위기에서 촉발되는 원인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 환경 교육을 좀 필수 교육 과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적 돌봄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또 마지막으로 손충모 선생님께서 질문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하나고요.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가 능동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가져야 될 가치의 지향점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이겠죠? 그럼 어떤 학교가 안전할까요?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교, 공간이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도로 확보된 학교여야겠죠.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 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간의 문제도 있고요. 학교 공간 재배치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은 가장 인원이 적은 학교의 학급의 학생 수와 가장 많은 학교의 학급의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 학급에 2~3명인 학급도 있고요. 40명이 되는 학생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려면 초중등 교육법을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초중등 교육법을 손보는 문제를 전국적인 단위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육당국을 압박하는 경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교육당국이 갖고 있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과감하게 학교로 이양해야 합니다. 이것도 초중등교육법을 손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학교 자치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교사회, 학생회를 비롯해서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이 학교 자치적으로 구성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이 학교로 이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육체제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아이들을 대규모로 모아서 입시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도 않고 그것이 의미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 현재 입시 시스템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나와 있는 국공립대학교 공동학위제와 같은 방식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고요. 수능의 자격고사와 같은 것들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안전한 정서적 공간, 신체적 네. 공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손충범 선생님께서는 이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학급당 학생 수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 재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뭐 초중등 교육법을 손봐서 이제 학교 자치를 이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을 압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분들의 답변 잘 들었고요.